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7월 6일 월요일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장중 3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며 반등의 기회를 좀 엿보나 싶더니 결국 31만 8천 원 도지형 캔들로 아쉬운 마감을 맞이했습니다. 분명 내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있음에도 오늘 이런 애매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보면서 정말 답답하시죠? 오늘은 제가 그 불안한 심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내일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할지까지 명확하게 다 분석해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차트부터 좀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시가가 31만 5,500원으로 시작해서 고가 3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며 희망을 좀 주는 듯 했지만 정규장은 결국 31만 8천 원에서 마감을 했죠. 여러분, 오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20일 이평선은커녕 지금 이 파란색 선인 10일 이평선 돌파조차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전날이라면 당연히 이 기대감으로 인한 10일, 20일 이평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 줬어야 하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고통스럽지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자, 수급부터 바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이 외인들 오늘도 200만 주가 넘게 매도하며 오늘까지 총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이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매매도 함께 한번 보시게 되면 장 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결국 마이너스 7,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이렇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면 눌러버리겠다는 의지죠. 도대체 왜 외인과 프로그램은 내일 이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은커녕 12일 동안 이렇게 매도만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아닌 재료 소멸을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컨센서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영업이익이 8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난 분기 57조 원에서 무려 28조 원이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은데 내일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회하면 투매가 나올 것이고 부합해도 기대보다 폭발적이진 않네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외인들은 이미 이 85조 원이라는 높은 예상치의 재료 소멸을 보고 미리 물량을 정리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7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라는 45조 원짜리 거대 이슈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외인들 입장에선 미국 시장에 대규모 매력적인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굳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 7월 10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ADR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금을 챙겨두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스를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올해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만 31번이나 발동이 되었는데요. 과거 2008년 이 금융위기 당시 기록인 26회를 지금 반년 만에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가 만드는 이 미친 변동성 속에서 삼성전자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이다, 이제 계속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또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현재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의 비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2021년과 2026년을 비교해보세요. 데이터 센터 비용에서 이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60%로 폭등했습니다. 반면 아래 전력과 건설의 비중은 함께 줄어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칩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가 중요해졌냐? 바로 메모리라는 겁니다. 보시면 메모리 비중이 과거 2%대에서 지금 18%로 무려 9배나 증가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AI 시대, 이 전력도 중요하고 건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의 핵심은 이 메모리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이 메모리 없이는 AI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삼성전자는 필수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미래는 확실히 밝아요. 삼성전자 우상향할 기업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대응을 강조할까요? 미래가 이렇게 밝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 그냥 깡으로 버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평단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지금 비중을 10% 줄여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20% 늘려야 될지 그 결단이 여러분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으실 텐데 내일 이 실적 발표 직후에 긴박한 변동성 대응하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개인 혼자 대응하다가는 세력에게 당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장만큼은 이 삼성전자의 실시간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 잡아드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쏟아질 이 외인들의 물량 의도를 빠르게 읽어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 나온다고 이 결과만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미리 이 정확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잠시만요. 자, 위에 번호 하나만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해 놓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내일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크나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김로직 화이팅, 김로직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 번씩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는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야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던 제지회사도 이 택배 회사를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판단에 정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내일 오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실적 발표로 인한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